명희님. 네. 명희님은 프리저브드로 그 명인 인증을 받으셨는데 네. 일반인들에게 프리저브드라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프리저브드가 무엇인지요? 프리저브드는 살아있는 식물, 꽃들을 침전이나 그 다음에 물올림의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꽃처럼 오래 보고 보존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프리저브드, 또 보존이나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생화로 다 만든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다면 그 꽃들의 종류가 프리저브드를 할 수 있는 꽃이 있고 아니면 뭐 못하는 꽃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꽃이든지 다 가능한 건지요? 대체적으로 잘 되지만 안 되는 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미라든지 다른 맨드라미 이런 꽃들은 좀 도톰하고 그래서 우리가 프리저브드가 잘 되어지는 반면에 고데이치아나 얇은 꽃잎이 얇은 것들은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약물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쭈글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명희님은 그러면 이 프리저브드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꽃에 입문한 것은 20살 바로 되던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제 나이가 조금 연식이 됐으니까 30년 정도는 걸어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프리저브드가 저희 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오랜 세월 되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 들어왔을 때 요게 프리저브드구나 하고 관심을 좀 갖긴 했었는데 그래도 꽃을 하는 화훼 작가는 생화지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차적으로 보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내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프리저브드가 점점점 새로워지고 또 하면서 재밌어지고 그래서 좀 이 방면에 내가 작품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뭔가 장식해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명인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그 얼마 전에 스칸디아 갤러리에서 프리저브드 전시회를 가지신 걸로 아는데요. 네네. 어떤 전시회였나요? 제가 이제 명인이 되어져서 보니까 일반에 있는 지금 신인 작가들 또 중견 작가들, 기성 작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성 작가들은 활동한 영역들이 좀 크고 그러나 신인 작가들은 누군가 길라잡이를 해주지 않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제가 길라잡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해서 비엔날레 작가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힐링아트 비엔날레 초대 작가전을 이렇게 만들게 돼서 저도 영광을 생각하고요. 많은 작가분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희들이 많은 작품을 연구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작품이 그냥 우리 손에서 멈추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을 좀 넓히고자 또 이런 신인 작가, 중견 작가, 기성 작가가 함께 아우러져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작가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걸 도모하는 중이고요.
이사는 이제 우리 명인진흥회에서 굉장히 이 열정이 아주 넘쳐흐릅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전부 긍정의 힘과 열정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아 방송하고 협업해서 우리 명인 방송에서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다큐 형식으로 접근해 가고 우리 명인님과 또 여기 계시는 명인님 또 우리 회원님들이 그러한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이 작품 속에 다 되어 있으리라고 보고요. 임명장, 성명 김덕수, 귀하를 힐링아트 비엔날레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6월 26일 힐링아트 비엔날레 회장 김은경. 임명장, 성명 이채영, 이하동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힐링아트 비엔날레 작가 증서, 작가 강순. 비아는 힐링아트 연구소가 주최 주관하는 운영 규정에 따라 작가로 선정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6월 26일 힐링아트 연구소 이사장 김은경 축하합니다. 힐링 비엔날레라고 네네. 근데 그 이름조차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그 이름을 붙이신 이유가 혹시 있다면? 제가 원래 힐링아트 연구소라고 민간 자격 인증 기관 해서 원예치료, 꽃예술 치료, 또 다른 자연놀이 예술 치료 이런 것들을 그 내담자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들을 하는 자격증 인증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힐링을 줘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를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웰빙 뭐 또 다른 이렇게 점차 트렌드가 바뀌어지는데 힐링이라는 말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항상 쉼 있고 평안함,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정화되는 그런 느낌의 힐링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힐링 비엔날레 작가회 초대 회장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프리저브드 작품을 그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떻게 좀 알리고 판매할 계획이신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프리저보드라는 거를 우리가 화훼와 화예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화예 쪽에 제가 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술을 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다른 문인화나 또 다른 예술가들에 비해서 조금 보존 방식이 너무 짧고 그래서 생명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하면 한계성을 뛰어넘어서 그런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끝에 요거를 내가 조금 나무나 철이나 프리저브드 꽃으로 해서 뭔가 오래 5년이고 10년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힐링아트 비엔날레 매니저 송병성 매니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병성입니다. 저희 힐링아트 비엔날레 작가들의 작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셨는지 계획이 어떤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주재를 8년 그리고 사업차 왕래를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에서 김원경 교수님을 만났고 김원경 교수님의 이 주위 분들이 작가분들이 작품성은 좋은데 판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김원경 교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나면 저희 작가분들과 중국 기업인들의 공간에 가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2012년이었던 거거든요. 2012년도에 제가 있는 도시에 한국의 난타라는 난타 공연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고 이번에 김원경 교수님께서 중국 쪽 판매 전략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와 유사하게 저희가 중국 내 현지에 홍보물 제작 혹은 중국 쪽 어떤 홈쇼핑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그러면 이제 우리 명희님이 나는 앞으로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어떤 원대한 꿈이랄까 희망이랄까 또 목표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민간 자격 인증 기관이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명인진흥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을 배출해서 청년 예술가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 소속되어 있는 많은 작가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연구하고 발전하게 해서 많은 명인을 배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많은 작품을 연구하고 공유해서 먼 나라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제일 많이 파는 그런 완판 작가가 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